어렸을 때는 공룡을 좋아하던 그 수많은 아이들이 9세 이상이 되면 다 사라졌을까? 교육에서는요, 이 실패와 실수를 줄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요, 묻고 연결하고 발견하는 생각 확장 프로젝트. 저는 생각 큐레이터 이승주입니다. 오늘의 생각 탐험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절대 시키지 않는 3가지 교육법입니다. 솔직히 저는 실리콘밸리에 가본 적은 없어요. 대신 광고 카피라이터, 대기업 브랜드 디렉터로 14년 가까이 일하면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온 인재들과 일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들과 또 대화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특히 3년 전에요. 회사에서 AI 시대도 살아남을 미래 인재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실리콘밸리, 하버드, 비비스탁 같은 정말 유수의 기업과 교육기관들을 연구하면서 정말 상위 1%가 되는 인재 조건은 무엇일까 엄마의 마음으로 참 진지하게 탐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이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세상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큰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교육법만 소개하지 않고요,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꿀팁도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실리콘밸리 교육의 첫 번째 금지사항, 바로 정답 찾기 교육입니다. 한국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요, 무엇이 정답인지 빠르게 찾는 능력을 중요시한다는 점인데요. 하버드에서 온 내생남 타일러 라시는 이런 말을 했죠. 한국은 정말 너무 조급하다. 반면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정답보다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 구글 면접에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고 해요. 왜 맨홀 뚜껑을 원형으로 만들죠? 당신의 지구에서 10cm 크기로 축소된다면 어떻게 탈출하겠습니까? 참 흥미롭죠?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는요, 똑같은 현상을 봐도 그것을 어떻게 나만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갈 수 있을까의 문제 해결 과정을 보겠다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사실 AI가 발달할수록 정보 검색이나 정답 찾기는 앞으로 AI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요. 실제로 2028년도가 되면요, AI 대비 인간의 정보 처리 수준이 거의 금붕어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하죠.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질문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팁으로는요, 5Why 게임을 추천드립니다. 하나의 현상이나 이 사실에 대해서요, 5번 Why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아이랑 산책을 하다가 하늘은 왜 파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5번을 반복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요, 한 뇌과학자의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어렸을 때는 공룡을 좋아하던 그 수많은 아이들이 9세 이상이 되면 다 사라졌을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요, 더 이상 호기심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였는데요. 우리의 뇌는 질문을 하면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님들의 역할은요, 아이들에게 호기심의 불씨를 계속 당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특히 이 5Why 게임이 좋은 이유는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통해서 표면적인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고요, 그 질문의 과정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인내심도 더 강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모든 것에 만약을 한번 붙여보시는 거예요. 가령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다가 만약 이 책 속의 주인공이 다른 행동을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라든가 뭔가 하나의 물건을 보면서도 만약에 이 물건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같은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정관념을 파괴하면서 계속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가는 건데요. 실제로 스타트업 회의실에서는요, 이런 질문법들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단 스타트업뿐만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은 많은 예술 작품들, 기발한 작품들도 만약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신박하게 탄생하고 있죠. 실리콘밸리의 두 번째 금기사항, 바로 분야 경계 나누기입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는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과목을 정말 확실하게 구분하잖아요. 사실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지만요, 아직 완벽한 교육의 체계를 갖추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이 입시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사실 전 직업의 현장에서 이 연결의 중요성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AI 때문에 한 부서가 통째로 날아갔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결국 인간이 차별화될 수 있는 능력은 여러 지식을 융합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 생각을 넘어서요, 이 세기 천재 스티브 잡스는 기술과 인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 애플을 탄생시켰고, 전 서울대학교 교수 최재천 교수님도요, 진정한 혁신은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는 이 통섭의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융합적인 사고는 과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독서의 중요성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팁은요, 크로스 리딩이에요. 실제로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사용하는 독서 패턴이기도 한데요. 한 분야의 책만 읽지 않고 의도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넘나들면서 읽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과학과 인문학 책을 함께 읽어본다거나 창의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인문, 예술, 사회, 과학 등을 넘나들면서 읽는 겁니다. 이런 독서법이 효과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뇌는 서로 다른 영역들이 교차할 때 가장 창의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크로스 리딩을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두 번째 꿀팁 들어갈게요. 바로 만다라트 독서법입니다. 만다라트는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 덕분에 더 유명해졌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읽고 싶은 책 혹은 주제를 이 표 가운데 적고요. 나머지의 다양한 분과의 책들을 적어가면서 한번 꾸러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령 낙서라는 것을 하나의 주제로 정했다면요. 낙서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역사서를 한번 찾아보고요. 낙서가 예술적으로 어떻게 승화됐는지 예술로 넘어갔다가 이 낙서가 또 군사시대에 어떻게 암호로 쓰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현상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죠. 사실 조금 귀찮은 작업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작업들을 하나의 주제나 컨셉 아래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논술을 쓸 때도 글을 쓸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요즘에는 이 컨셉추얼한 사고를 정말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럴 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귀찮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생각의 거인 채널에서요, 이 월간으로 책 꾸러미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 여러분께 빠르게 한번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교육의 세 번째 금지사항, 바로 실패 회피 문화입니다. 한국 교육에서는요, 이 실패와 실수를 줄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요, fail fast, learn faster. 빨리 실패하고 더 빨리 배우라가 교육의 핵심 철학입니다. 황영문 서울대 교수님에 따르면요, 실패의 경험은 뇌의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성공을 통해서 얻는 학습보다 훨씬 깊고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실리콘밸리에 살아남은 기업들은요, 이 죽음의 밸리라고 불리는 구간을 넘어서 수십 번, 수백 번의 실패를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덕분에요, 이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증명하는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죠. 그렇다면 2025년 과연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험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꿀팁은요, 가족 실패 축하하기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 1회 저녁 식사 시간에 한번 아이들과 함께 한 주 동안 무엇을 실패했는지 허심탄회하게 한번 공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조금 주저하던 아이들도요, 나 뭐 이랬어 저랬어, 이거 좀 못했어 저랬어 말하는 동안 그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 과정에서 실패했다, 뭐 실수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그 스토리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두 번째 팁은요, 실패 일기 쓰기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예쁜 일기장 하나 마련해서 내가 무엇을 실패하고 또 실수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실패일기 마지막 줄에서는요, 내가 실패나 실수에서 배운 것을 한 줄로 정리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더 보완할 것, 이 한 줄, 이 마지막 두 줄을 꼭 적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 정도만 반복해도 아이가 내 스스로 어떤 점들을 조금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달라지는 걸 눈에 띄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또 동시에 뭔가 실패했다, 실수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더 포용력이 있어진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성장의 과정도 또 한눈에 보일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 팁은요, 과정을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실패를 축하하는 의미가 무조건적인 포용이라기보다는요, 그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가 없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때문에 과정이 좋았으면 정말 무한 칭찬을, 하지만 과정이 조금 아쉬웠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솔직하게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개의 팁들이요, 사실 뭐 굉장히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의외로 진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하지만 저도 엄마이기 때문에 이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들은 굉장히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인내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과정을 충분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실리콘밸리 부모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세 가지 교육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저희는 질문력, 융합적인 학습력, 또 실패를 포용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세 가지 팁을 모두 잘 키우는 방법은 사실 독서에 있어요. 좋은 책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연결하게 하고, 또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를 다양한 캐릭터와 스토리를 통해서 들려주죠. 때문에 AI 시대, 디지털 시대에도 이 독서의 가치는 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독서회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신학기를 맞아서 어떤 책들을 읽으면 좋을지 책 추천도 한번 다시 해드리고요. 누구나 독서를 사랑하게 되는 재미있는 독서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